해임 건의 같은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찰 개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지금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후에 윤 총장 장모인 최모 씨를 요양병원 관련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가족사건 수사에 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첫 사법처리입니다.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 재산이 꽤 많으세요. 65억 정도.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결혼 초기부터 네.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장모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모르고 제가 결혼할 때 장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검사고 또 이게 코바나에 관련된 부분인데 작년에 검찰총장 취임하시기 전에 많은 후원이 늘어났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건 뭐 제 처일은 제 처일이고 한간의 속설이 사법고시에 들면 뭐 열쇠를 3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 소식 하나하나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여기 화면에 잘 요약이 되어 있네요.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첫 결과물은 결국 오늘 오후에 장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일단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이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를 일단 사기 혐의로 일단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관련된 4건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2012년도에 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양급여를 한 22억 원 정도를 이제 불법 요한 혐의로 당시에 함께 했던 동업자들은 일단 당시에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장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면책각서가 쓰여졌다는 이유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법 처리가 되질 않았어요. 무혐의 처분을 그렇죠.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어떤 고발로 해서 다시 이 사건이 이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오늘 아마 전격적으로 일단 기소를 한 겁니다. 일단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예. 사건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것인데 물론 뭐 혐의가 있다면 하겠지만 일단 윤 총장 관련된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일단 불구속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첫 결과물, 첫 사법 처리. 뭐 어떤 혐의인지도 이현정 의원님이 가볍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예. 근데 여기 부인 통장 잔고 위조는 무혐의고 이거는 뭡니까?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직권 남용은요. 그 당시 이제 2015년에 그 장모가 무혐의가 됐잖아요. 예. 그때 혹시 이게 그 개입해서 직권 행사인 거 아닌가? 그런 게 고발인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예 혐의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각하를 시킨 거죠. 고소장 자체가 이게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장모는 옛날에 통장 잔고로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의 부인도 통장 잔고로 고발됐는데 사문서 위조 그거는 이게 전혀 근거가 없어서 각하가 돼버린. 아예 무혐의가 아니고 고소 이제 수사 자체가 근거가 없으니까 바로 각하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장모와 예. 윤 총장의 연결고리 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판단이 된 거군요. 예. 하나 더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이 요양병원 사기 혐의는 5년 전에도 윤 총장 장모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또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수사 결정은요, 판결하고 이제 다른 게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판결은 일사부재리, 이중위헌 금지 원칙에 따라서 한번 판결하면 다시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하. 그렇지만 이제 그 수사 결론은요, 새로운 증거가 명백하게 나오면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게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가? 결국 옛날에는 이제 그 책임 면제 각서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무혐의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범자가 책임 면제 각서는 위조된 것이다. 이 진술 때문에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님 주장을 보면 실제 그때 요양급여 받은 수익금 있죠. 이거는 이제 다른 공범자들이 5대5로 나누고 실제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이익금을 나누간 게 전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의견서로 낼 게 많은데 이걸 이게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 변호사님, 이 부분입니다. 윤 총장 장모 어쨌든 재판에 넘겨지긴 했는데 문제는 윤 총장 장모 측의 얘기는 아니 내일까지 의견서를 내라더니 갑자기 기습적으로 전격적으로 왜 기소를 했냐. 이 부분 뭐 이례적입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아주 이게 이례적이죠. 요즘은 이제 그 피고인의 방어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하. 피고인한테 충분히 그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아주 오래된 사건도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그 통상적으로 뭐 3개월 내에 처리라고 돼 있지만 이 사건은 이게 최근에 지휘권이 발동돼서 아주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15년에 무혐의됐다가 새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저는 이제 주장과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서로 검사하고 합의가 됐다는 거거든요. 의견서 내기로. 근데 전격 기소된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이 5시 56분이니까 3분여 뒤에 잠시 뒤 6시에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아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윤석열 총장 감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법무부에서 긴급 공지로 각 언론사를 통해서 알려왔습니다. 이 브리핑 내용 들어온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뒤에 또 추 장관이 윤 총장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이것도 이례적이다.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지검이 중앙지검이 의견서를 내라더니 최진봉 교수님. 네. 윤석열 총장 장모 측 변호인도 이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서정욱 변호사 설명했듯이 의견서 내라고 했는데 25일까지 내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기소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변호인의 주장이니까 검찰에서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의견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그 변호인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소명할 수 있는 의견 지수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아서 절차상 불공정성이 있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예. 검찰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다른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 그게 나오지 않아 소개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일단 기소가 됐으니까 그것도 불구속 기소 아닙니까? 일단 재판을 통해서 양측이 법리적 논쟁을 통해서 뭐가 맞는지를 찾아내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본인 장모와 관련해서 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기소가 돼서 법원에 이제 판단을 받게 됐으니 여기서 변호인 측 그다음에 검찰 측이 뭐 여러 가지 논쟁을 할 거고 증거를 제시할 텐데 그걸 가지고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이번 기회에 이걸 마무리하고 가야지 계속 이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면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한 거고요. 이준석 의원님. 여기서 좀 해석을 좀 달아보겠습니다. 그럼 서울중앙지검이 다소 급하게 이렇게 윤석열 총장 장모를 기소한 배경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윤 총장과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가 자꾸 이제 세트로 엮이게 되면서 이게 어쨌든 개각 전에 처리되어야 된다는 이런 중론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정세균 총리의 발언도 있었고 결국 어느 정도 이제 가름을 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서두르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서 변호사님께 설명해 주셨듯이 결국 그 부인에 대해 가지고는 사문서 위조 혐의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각하됐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참고사항에 넣어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어떤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급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이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공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자료에다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수사건에 대한 것들 참고사항을 넣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건 앞으로도 정치적인 공방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나 한 달 전과 다르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대권 여론사가 한번 떴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잠재적인 대권 후보군을 분류하는 시각도 있고 숫자가 상당합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적임자로 봤기 때문에 이 역풍을 뚫어내고 기소하고 이렇게 하는 가족을 기소하고 이런 것들이 예. 앞으로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장모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요. 이현정 의원. 네. 가족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윤 총장, 그래서 이제 현실로 됐기 때문에 가족 수사가 이거 윤 총장 정말 잘 버틸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 아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총장이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윤 총장이 결혼을 꽤 늦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이 나온다라면 본인은 아마 뭐 여러 가지 결단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장모도 사업을 한 분이고 부인도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어떤 뭐 권한이나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뭐 윤 총장도 분명히 책임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윤 총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윤 총장이 어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봐줬다라든지 이렇게 나올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어떤 이 관계에서 자신의 어떤 거친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여러 가지 사건이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고 한 것은 아마 이제 법무부 좀 발표를 봐야겠지만 예. 아마 저는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정세균 총리의 언급, 그다음에 오늘 이 서울중앙지검의 전격적인 장모 기소, 조금 전에 지금 진행될 추미애 장관의 기자회견 뭐 등등이 보면 뭔가 좀 움직임이 일련의 움직임들이 뭔가 연관성이 있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뭔가 아마 좀 이윤 총장의 거치 문제에 대한 어떤 이 법무부 차원이라든지 추장관 차원에서 결단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직무배제를 한다든지 뭐 등등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이런 큰 흐름이 물줄기가 그런 쪽으로 향할 수 있다. 일단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의 말이 저는 정말 기류 변화가 읽혀집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지 않겠다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인사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추 장관이 본인이 발표하겠다는 걸 보니까 뭔가 아마 좀 이 가닥이 잡혀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 장모 기소건이 좀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이 됐고 윤 총장과 장모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리한 기소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그래 보는 게요.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옛날에 2015년에 무혐의가 됐던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새로운 증거가 명백하게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책임 면제 각서가 위조됐다는 그 주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른 증거는 없고 과거에 이미 그 문제가 됐던 책임 면제 각서 이거 말만 가지고 관계 기소할 수 있는가? 옛날에 무혐의됐던 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실제 요양급여 22억을 탔잖아요. 그럼 이게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이익을 배분했는가? 실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이익금을 가져간 게 있느냐? 그럼 이게 어떻게 경영에 관여했느냐? 이런 부분을 시간을 두고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오늘 이제 감찰, 요즘 이게 대면조사 감찰 때문에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게 급하게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를 한번 짚어봤었잖아요. 잠시 뒤 6시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접 윤석열 총장 관련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 영상 취재 그러니까 라이브 송출이 불가능하다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요. 비공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 있는 채널의 기자가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속보를 바탕으로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지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시작이 아마 했겠네요. 저희가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 장모가 기소되니까 여당에서도 좀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때문에 늦었지만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본인이 청문회 때는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많은 공격을 했었고 이번에도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는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공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예요. 사실은 장모 문제나 처가 문제는 한두 번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 청문회 때부터 계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게 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본인이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는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됐었는데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수사를 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됐고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야 지금 윤석열 총장을 억압하고 압박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덮일 수 있는 문제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결국 다시 수면으로 띄웠고 그걸 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야권은 이거가 다시 지금 현재는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여당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게 뭐 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덕분이다. 예, 소장. 저는 이게 논리 인과관계가 전혀 안 맞다고 봐요. 여당의 말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추미애 장관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가족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지휘권을 뺏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기소를 못하게 막은 건 없거든요. 옛날부터 윤석열 총장은 본인에게 가족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 행사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마치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 행사해서 기소를 막았는데 추 장관이 지휘권을 이게 박탈해가지고 기소가 된 것처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냥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지 지휘권 발동하고는 전혀 무관한 게 아닌가 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당에서는 이 수사 지휘권 발동, 추미애 장관의 얘기,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장모가 기소된 거에 대해서도 바로 이제 논평을 내놨거든요. 이런 여당의 목소리와 비슷하게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경고 아닌 경고를 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태도, 말도 좀 달라졌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해임 건의 같은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찰 개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을 향해서 할 말을 한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님. 추미애 장관 해임 생각 없고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 이런 입장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지냈다는 것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은 공정함을 최소한의 기반으로 합니다. 국회의장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굉장히 공정함으로 이제 알려지신 분인데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말했던 그런 어떤 소신 있는 발언이 결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분도 자기 뜻대로 발언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뭐 이상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국민들은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계속 뭐 갈등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저는 최소한의 정치인들의 스탠스는 둘 다 물러나라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추미애 장관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건이고요. 저는 특히 이번에 이 상황에서 만약 여권이 어떻게든 가족의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해가지고 물러나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건 친노 친문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본인들에 대한 자기 부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친노라는 세력은 언제부터 태동했냐면요. 광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연설하면서 그때 했던 말부터 시작합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제 아내랑 결혼했습니다. 이래서 애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연설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기 부정이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해서 집권한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에게 그 가족 문제를 들이댄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말씀하는 중에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그리고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감찰 브리핑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올 텐데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직무에서 배제한다. 이거 어느 네. 정도 파장이 큰 얘기입니까? 예상됐던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 미리 법무부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데 예.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도록 이미 법무부 내규를 바꿔버렸어요. 이 감사위원회, 감찰위원회라는 게 외부 인사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찰위원회에서 물론 이게 자문기구지만 이 실제로 이걸 안 거치게 한 것 자체는 결국 윤 총장을 지금 징계에 오늘 청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징계 청구를 한다는 거는 그 징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추 장관이 이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했다는 거, 오늘 이제 장모에 대해서 25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바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조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직무 배제를 요청하게 되면 조남관 대검차장이 이제 직무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말 윤석열 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징계가 되면 일단 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 총장은 검사와 똑같은 어떤 그 자격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즉 검찰총장을 하기 위해서는 파면이나 해임하기 위해서는 징계에 따라서만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추장장이 저를 한 것은 결국은 윤 총장을 파면이나 해임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일단 직무 배제를 하고 예. 징계 청구를 해서 징계에서 만약 그 결정이 나오면 아하. 그렇게 해서 윤 총장을 합법적으로 배제하겠다.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속보가 들어왔어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직무와 관련돼서 배제를 해야 된다. 이게 용납이 안 된다라는 추 장관의 설명인데, 지금 수사 관련해서도 웬만한 수사는 지금 다 손 떼고 있잖아요, 윤 총장이.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직무 배제가 된다. 그러면 윤 총장은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직무 배제가 되면 총장으로서 이제 그 권한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도저히 저 결정이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이게 징계를 할 때는요, 결국 이제 그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언론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제 그 진술하고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주게 되잖아요. 조사할 기회를. 근데 지금 보면 법무부에서 이제 평검사 2명이 가가지고 대면 조사를 하겠다, 이래 해가지고 이제 대검이 반발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검이 서면 조사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후에 새롭게 진행돼가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대면 조사도 없고 서면 조사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해명을 전에게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징계 청구하면서 직무 배제한다. 이게 저는 절차적으로 도저히 뭐 실체적인 결론은 제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잘잘못이 정말 있더라도 윤 예. 총장을 한번 소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만들어 놓고 징계를 하거나 직무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밀어붙였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처음에 대면 조사는 대검의 반발로 무산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면 조사는 안 한 걸로 알거든요. 예. 그런데 해명도 안 들어보고 바로 가는 거는 절차적 문제는 있다는 거죠. 예, 이현정 의원님.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윤 총장은 행정소송을 할 겁니다. 직무 아, 배제에 대한 이제 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미 이 사안 자체는 예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검 내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추미애 장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순에 하나 들어간 것이고, 시점이 언제 시점할 것이냐만 이제 있는 것인데, 아까 이제 서 변호사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징계를 청구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감찰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의,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피의자 인권 보호예요. 그 인권 보호가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일반인의 어떤 이야기를 충분히 어떤 검찰 조사에서 반영하였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 총장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모든 것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윤 총장이 물러나기보다는 이 부분들을 소송을 통해서 과연 이 직무 배제가 정당한지 소송을 통해서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윤 총장이 본인 직무 배제가 임박했다는 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 대검 내부에서는. 이건 아마 두세 차례 정도 이미 저 기자들이 갑자기 이 법무부에서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소송을 할 거라는 것도 대검에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계속해서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비공개 브리핑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속보가 계속 지금 덧붙여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아까 윤 총장을 왜 직무배제하는 거냐라는 얘기에 언론사 아주 부적절하게 접촉을 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좀 돌려보겠습니까? 예. 직무수행 용을 남는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예.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아까 새롭게 뜬 속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 부분. 이준석 의원님.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에 불법 사찰을 했다. 이 중대한 비위를 발견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 총장 감찰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재판부를 사찰했다라는 게 무슨 소린지도 사실 국민들 용납하지 않을 테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결국에는 그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을 같이 물러나는 형식도 아니고 무조건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저는 추미애 장관이 부하라는 표현을 좋아하셔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조국 장관 사태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의혹만으로 사람을 사퇴시키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근데 그 부하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무수하게 본인 스스로 본인의 부하라고 이제 일컫는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지켜주는 모상에서 전혀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으로 오히려 장관이 브리핑까지 만들어내는 모양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추미애 장관의 이런 부하 직원에 대한 어쨌든 이런 의혹 제기라는 것이 항상 타당했느냐를 봤을 때는요. 예. 한동훈 검사 정권만 해보십시오. 감옥에서 편지 한 장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직무배제 시켜버리고 2번 유배 보냈는데 보면은 결과물 나온 거 아직까지 기소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평생 동안 공직을 위해서 봉사해왔던 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성급하게 어떤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 배제를 했을 때 이 우리나라의 어쨌든 검찰의 권력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한동훈 검사 때처럼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할까요? 내 탓이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됩니다. 추 장관 얘기는 윤 총장이 지난주 있었던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위반했고 그리고 측근 감찰을 방해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손상시켰다. 이게 추미애 장관의 지금 긴급 브리핑 내용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앞서 세 분은 일단 어쨌든 수순을 다 정해두고 추 장관이 이유와 이 명분을 만든 건 아니냐라는 게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인데 최진봉 교수님. 근데 어쨌든 이런 중대한 비위가 발견됐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직무 배제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추미애 장관의 발표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아직은 우리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감찰 내용을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법무부 장관이 저런 발표를 했는데 증거도 없이 저런 얘기를 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법무부 장관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저런 발표를 할 때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물론 이제 세 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일단 법무부에서 감찰을 했는데 감찰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모든 게 다 짜여진 각본이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법무부가 나중에 추후에 이제 감찰 내용 중에 모르겠으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에 정말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총장의 비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발표만 하고 있으니까 그 발표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주요 비리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긴박하게 속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들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서정욱 변호사님. 예. 이게 지금 다시 되짚어봐야 될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지금 사실 헌정사상 초유 아닙니까?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요. 그렇죠. 일단 이제 그 감찰 자체가 제가 알기로 이게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예. 감찰 자체가 옛날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실제 감찰은 안 됐고요. 근데 그 속보를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처음 듣는 금시초문인 이제 혐의들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법원의 재판부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를
뭐 사찰했다. 그다음에 그 특권 감찰을 막았다. 이런 혐의는 이제 기존의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안 된 새로운 혐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이게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원래 애초에 이 윤석열 총장 감찰에 대해서 추 장관이 법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할 때만 해도 윤석열 총장 장모권에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할 줄 알았는데 꽤 많은 전방위적 감찰 결과를 오늘 윤 총장 장모 기소권에 맞춰서 발표했단 말이죠.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들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성현 총리의 언급, 그다음에 오늘 장모에 대한 기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어떤 규정 변경 뭐 등등 이걸 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지금 이 건 든 게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예. 또 이제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하기 위해서 감찰 및 수사 방해, 그다음에 정보 거래 사실, 또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감찰 방해 사실, 그다음에 정책 중립은 총장 위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총장을 예를 들어 이런 사안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검찰총장한테 이 사안과 관련된 확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서면 조사를 지금 검찰총장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법무부에서 파견된 2명의 평검사가 이 전달해주고 난 다음에 가니까 대검 측에서 서면 조사 응할 테니까 하라 하니까 전화기를 꺼버리고 연락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사실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협조 위반으로 지금 이제 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저는 사전 조치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추 장관도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자, 이 사안 자체가 아까 이제 이준석 의원 이야기했지만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이냐, 아니면 검찰총장의 어떤 감찰 위반으로 한 사안이냐,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상당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예. 즉, 이 행위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검찰총장도 감찰관에서 어떤 면 징계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잠시만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조치가 만약에 나중에 다시 한번 되짚어봤을 때 이게 부적절하다고 드러나면 추 장관이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이제 문제 소지가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십니까? 직권남용의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조치 자체가 왜냐? 이 윤석열 총장이 감찰 대상자지 않습니까? 감찰 대상자의 감찰 내용에 대한 사전 통보, 그다음에 그한 진술 이런 것들이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인됐다라고 해서 직무배제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윤 총장이 소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밝혀낸다면 아마 추미애 장관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 장관 얘기는 새로운 속보로 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검찰총장이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이게 정치 행보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 불신을 해소 위한 조치를 안 하고 윤 총장이 묵인과 방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추 장관의 얘기인데요. 중간중간 짚어볼 얘기가 많아서 하나하나씩 꼭꼭 씹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저 얘기는 결국은 추 장관이 아까 승부수를 던졌다는 이현정 의원님의 시각도 있지만 이게 뭐 정부, 뭐 총리, 대통령 혹은 정부 여당에서도 다 어느 정도 생각이 같으니까 추 장관이 이런 행동을 했다. 뭐 다 공론화가 됐고 이 정도의 판단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저는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을 때부터 이미 기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미애 유임, 윤석열을 어떻게든 파면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은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자막으로 뜨는 걸 보면은 검찰총장이 뭐 품위와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직위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도 만약 그런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사퇴해야 됩니까? 저는 뭐 저런 이제 정성적인 평가 같은 것들도 여기 언급돼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라는 건 네. 완벽한 혐의가 드러난 게 아니라 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생각과 평가를 저렇게 얘기하고 직무배제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전 당연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빵을 훔쳤다 그러면 그게 죄가 돼야 되는 것이지 빵을 훔칠 것 같이 생겼다 이게 죄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평가랑 지금 이 사실관계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적용하는 많은 혐의들이 보면은 누구를 측근 수사에 대해 가지고 뭐 도움을 주려겠다 이런 식인데요. 저는 그런 것도 세세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 측근을 수사에서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어떤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검찰총장이라는 직무는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최고위 그 수장이기 때문에 측근으로 분류 안 되는 인사가 또 드뭅니다. 밑에 이제 부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찰총장은 당연히 밑에 부하 직원이 뭔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라는 건 그 역할이거든요. 부장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몰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전부 다 그러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참 미묘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감찰에 나서 나온 혐의점들을 발표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아까 제가 또 한 번 언급하지만은 그런 어떤 예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직무배제시키고 명예를 훼손시켰던 한동훈 검사장 건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기소 하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도 보태주셨지만은 이 직권남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 이제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비공개로 긴급 브리핑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영상을 저희 채널A 현장 취재 기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왔고 저희가 지금 추미애 장관의 긴급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추 장관의 화면은 6시 5분, 6분 정도에 뒤늦게 추 장관이 도착해서 브리핑을 하려 하는 모습, 현장 모습 여러분도 같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주체를 윤 총장으로 바꿔볼게요, 잠시만. 예. 그럼 윤석열 총장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이런 조치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 게요. 징계위원회 이제 그 개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본인 주장을 소명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시력이 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위원이 법무부 차관, 또 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2명, 그리고 나머지도 다 장관이 위촉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징계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가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징계위원회에 나서서 다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이현종 의원도 말씀했지만 바로 이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권한적인 심판이냐 아니면 이제 뭐 기관 소송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과연 이게 총장과 장관이니까 헌법재판소로 권한적인 심판 학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권한적인 심판보다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견해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직무 배제도 처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취소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지금 6시 26분이고요. 한 6시, 한 2, 3분 전에 추 장관 별도의 기자들의 질의응답 없이 추미애 장관은 그 브리핑을 마치고 돌아갔다라는 저희 취재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속보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서정욱 변호사님, 그 얘기인 즉슨 뭐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든 징계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든 윤 총장이 결국 그때까지는 윤 총장 할 수 있는 건 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단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직무 배제라는 거는 총장의 지휘권 자체가 효력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징계 절차가 결론 날 때까지는 뭐 이제야말로 정말 이제 식물총장, 과거에는 이게 뭐 본인이 그 국감에서는 식물총장 이야기 운운했지만 그때는 이게 다 내부적으로 마이웨이 검사들하고 이게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지휘권 했는데 이제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진짜 이게 검사들과 뭐 대화라든지 이런 이제 지휘권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완전하게 식물총장이네 이런 상황입니다.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은 직무 수행에 용납이 안 된다. 비위험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 감찰 결과 확인이 된 얘기에서도 그리고요. 다른 비위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하겠다는 게 추 장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부터 이제 추 장관의 여러 포부와 의견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말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서 심력 기처 송구하다. 이렇게 추 장관은 오늘 긴급 윤석열 총장 감찰 브리핑을 가름한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 근데 저 오늘 장소가 서울 고검에 법무부가 이미 오래전에 마련한 이제 기자실을 마련했어요. 맞아요. 그용을 오늘 처음으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윤 총장이 언제 뭐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 정치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본인이 끝나면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걸 언론에서는 이제 정치 해석이다 해석을 한 겁니다. 그는 본인 입으로 한 번도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추 장관의 본인의 해석인 겁니다. 즉 해석을 어떤 면에서만 혐의로 이제 보는 거죠. 중립을 훼손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제 정확한 조치냐는 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미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임기를 끝나지 않은 이상 끝까지 버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소송을 하겠다는 게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한 것 또한 이것도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추 장관의 행동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이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아마 윤 총장은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윤 총장은 물론 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형성적 처분입니다. 이미 이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직무배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법정 다툼을 벌일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과연 지금 법무부가 이야기했던 감찰이 정당한 것인가? 즉 감찰 내용뿐만 아니라 감찰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과연 감찰 대상자의 의견을 들었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다툼이 될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아마 법정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한 감찰 추 장관의 긴급 브리핑 저희 뒤늦게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짧게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하셨다시피 속보가 나왔고 추 장관 저렇게 이제 윤 총장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그럼 이거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요? 일단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윤 총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본인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면 만약에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면 법원의 판단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판단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비사실로 얘기되어 있는 증거들이 제출이 될 거고 판사가 그걸 보고서 정말 이 직무정지가 정당한 것이냐 합법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을 판단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조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일단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이나 아니면 본인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직무 배제를 하라고 얘기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어떤 반응을 보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원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어떤 방향이랄까 아니면 앞으로의 전개될 방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의원님, 정치적인 부분도 계속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결국은 추 장관이거든. 정부 여당이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왔을 테고 그러면 만약에 윤 총장 직무 배제했을 때 나중에 있을 후폭풍도 어느 정도 감당하고 고려가 하겠다. 이렇게 정부 여당 대통령의 생각도 읽힐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어쨌든 이걸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전 통보를 받았을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그렇다고 청와대와 아니면 법무부의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수뇌부의 조치에 대해 가지고 다른 입장을 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게 현재 여당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다 뉴스 보고 알았을 텐데 여기서 과연 이것이 부당한 조치라고 항거하는 여당 의원들이 있느냐. 여기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박범계 의원이 오늘 이제 했던 얘기들이나 아니면은 오늘 또 그리고 이 최인호 수석부대변인이 말했던 걸 보면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한 이런 비위가 밝혀지게 됐다. 무슨 이 덕분이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당 차원의 입장은 잘 됐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마 국민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파급 효과가 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것은 최근에 보면은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레임덕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와중에 윤석열 총장도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 소임을 다해왔다.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의 입장이 조금 전에
긴급히 나왔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 중립, 소임을 다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직무배제나 징계권에 관련해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현주 의원님. 네. 저게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행정소송 말하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제 절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징계 처분을 하더라도 절차가 문제가 될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더군다나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뭐 국정농단 사건을 우리가 이제 특검을 하고 사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직자의 직권남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당시 아시겠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들라든지 이 직권남용에 대한 이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법무장관이 하더라도 실제 어떤 조치를 할 경우에 법적인 절차에 타당한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이 감찰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법무부 내규에 따르면 감찰을 할 때 사전에 왜 감찰을 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받게 돼 있어요. 충분히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이 예를 들어서 부족할 경우에 대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상 돼 있습니다. 자, 그게 검사들의 일반적인 감찰할 때 일반적인 절차인데 지금 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걸 보면 지금 대검 측에서는 충분히 본인들의 서면 답변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추 장관이 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어권을 본격적으로 침해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법원이 앞으로 판단하게 되겠죠. 즉, 추 장관이 오늘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윤 총장의 방어권을 과연 침해했느냐 말았느냐 이 부분에 쟁점이 될 것이고 본인의 직권을 넘어서서 즉 사실관계에 대한 확실한 판단 이전에 의혹과 이것만으로 과연 직무배제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법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은 윤 총장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 아마 이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 중요한 어떤 이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제 그 소송의 핵심은요. 직무 배제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이걸 이제 가처분이라고 통상 말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가처분은 이제 민사적인 용어고 행정소송에서는 이제 그 직무 배제 처분의 효력 정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안 소송은 이미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징계만 하는데 최하 이게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3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안 소송을 하면 또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임기 끝나버리면 윤석열 총장 임기가 끝나면 소용이 없어 각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법적 대응은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효력 정지 신청해서 이걸 통상 가처분처럼 이래서 이제 먼저 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다음에 나중에 본안 소송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저는요 이제 직권 남용에 대해 가지고 아까 이현종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 정권 수사하면서 엄청나게 세밀한 판례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직권 남용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참 나쁜 사람이었던 노태강 차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바둑판이 무슨 뭐 나왔는데 그것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징계를 한 것에 그게 직권남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위법한 징계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검찰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증거로 사용됐었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만약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그런 충분한 어떤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것은 이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하고 또 나중에 사직 공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직권남용이 저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진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첨예하게 이제 법정 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속보 보시는 것처럼 윤 총장은 법적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본인 임기와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고 계십니다.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그분의 성품을 잘 비교적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그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최진봉 교수님, 물론 뭐 감찰 중간에 중대한 비위가 추정한 말대로 드러나서 지금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직무정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뭐 이해를 하더라도 분명히 윤 총장은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임기 지키라라고 말을 받았기 때문에
현 정권, 뭐 정부 여당도 윤 총장의 임기는 지켜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사실이 있다면 그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총장의 임기는 지켜져야 돼요. 다만 지금 감찰에서 결과로 밝히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그 증거가 명확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거기가 개입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총장 임기는 지켜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여러 가지 비사실, 이 사실이 증거가 명확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또 법원도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원래 2년이라고 하는 업무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거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윤 총장이 물러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는 저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확인돼야 되고요.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저는 추미애 장관 발표가 지금 발표 직전에 기자들한테 공지가 됐고 지금 카메라도 지금 기자들도 못 갈 상황이에요. 사실 저희가 돌이켜봐도 지금 뭐 속보를 쭉 거의 35분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불과 5, 6분 전에 법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한다는 공지를 받았고 그리고 저 영상도 어쨌든 휴대전화를 긴급히 촬영한 걸 저 방송 송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또 더군다나 추 장관 저렇게 발표를 하고 아무 질의를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 할 이야기만 하고 저렇게 질문도 받지 않고 떠나버리고 사진 카메라 기자도 부르지도 않고 저렇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뭐 무슨 국가 변란 상황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추 장관이 지금 이야기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내용 자체는 대부분 다 나왔던 이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저런 상황에서 대검 검찰총장 우리나라의 사법의 준사법기관의 수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저렇게 졸속적으로 할 수 있냐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정말 OECD 국가의 정말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인데 어떻게 법무장관이 이런 중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저렇게 그냥 불쑥 던져버리고 가고 더군다나 기자들의 질문조차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왜 했는지 그 내용이 뭔지 도대체 그런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중대한 사안이면 그걸 국민들한테 밝혀야죠. 국민들한테 납득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저렇게 자기 이야기만 할 이야기만 하고 떠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정말 저는 국민들에 대한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보면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 6개월 내 기소하고 6개월 내 1심 나고 3개월 더 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게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국가의 어쨌든 정치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취지인데 저는 이번에 감찰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진행되어가지고 직무 배제 시켜놓은 다음에 어떤 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또는 식물총장이라 하는 것처럼 계속 직무 배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아까 얘기했던 준사법기관의 권력 공백입니다. 근데 아까 계속 언급하게 돼서 미안하지만은 한동훈 검사장 3개월째 그냥 수사해서 배제시킨 다음에 나가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둔 상태거든요. 기소하겠다는 의지도 별로 안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징계 규정마저도 굉장히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게 과연 검찰개혁이냐라고 물으면 추미애 장관이 맞다고 대답할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총장 말고도 집권 여당에서도 이 감찰 결과 발표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윤 총장 감찰 결과 매우 심각하다. 매우는 빼겠습니다. 심각하다. 징계위 결정 지켜볼 곳이다. 라는 언급을 했어요. 여당도 감찰 결과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다. 그리고 징계위 결정을 지켜보겠다. 서정욱 변호사님. 윤 총장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윤 총장 임기가 지금 이제 내년 7월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적 대응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방이 있으면 임기를 또 이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건 아닌지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징계하는 데만 이게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징계에 대해서 소송하는 거는 이미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 대응은 뭐냐 하면 직무 배제 조치 있잖아요. 이번에 그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서만 효력을 정지하는 이런 이제 그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처럼 이런 이제 그 법적 대응을 하면 며칠 내에 법원에서 신속하게 판단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소송의 핵심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쟁점은 정치적 중립 여부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윤석열 총장이 전 정권을 많이 수사해가 기소했느냐, 아니면 이게 현 정권을 많이 수사 기소했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없고, 근데 만약에 직무 배제가 되면요, 최소 이게 2달 됩니다. 최소 이게 2달 직무 배제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뭐 탈원전 수사라든지 그럼 모든 수사는 누가 지휘합니까? 저는 2달 동안 검찰 수장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예.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중대한 문제다. 아, 국가적으로 손실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총장이 지휘권이 완전히 배제가 되면 과연 이게 대검에서 체계적으로 이게 지휘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을 많이 지나면서까지 이 소식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 네 분께 공이 똑같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의미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오늘 긴급 브리핑을 직접 나서서 총장의 직무 배제 그리고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다. 그 전에는 또 총장의 장모도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짧게 한 20초씩 각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어떤 분석을 한다면 어떤 논평을 할 수 있는지 최전봉 교수님 것도 옆순으로 좀 짧게 한마디씩 하고 저희가 이 주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 교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의 감찰 내용의 발표는 감찰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찰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자료가 있고 증거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치적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라 정말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감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징계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감찰하겠다고 하면 다 옷을 벗고 나갔어요.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옷을 벗고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건 이게 진실성이 어느 정도 있고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론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준석 의원님. 의외로 카우보이 하는 사람 중에서 총 뽑으려다가 자기 발 쏘는 사람 많고요. 그 다음에 칼 뽑아서 이제 칼춤 추다가 자기 베는 사람 많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의지를 갖고 했던 건들 보면은 드루킹 때도 그렇고 역풍으로 돌아온 적이 꽤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선대본부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아예 왕관을 수제 제작으로 만들어가지고 바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장하는 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예, 이현정 의원님.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이 상황 자체를 과연 그러면 추 장관이 잘했느냐, 검찰총장이 잘했느냐 이 판단할 것이고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들 공수처법 개정안들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 등등과 맞물려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추 장관의 승부수다. 그렇죠. 추 장관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 악화되고 여론 악화되는 데서 또 이낙연 대표도 지금 뭔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항상 무리수가 따르면 그 결과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게 우리가 전 정권에서 봐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정욱 변호사님. 예. 사상 초유는 이제 그 총장을 징계하려면요. 그 사유가 이제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절차가 지극히 공정하고 절차가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징계 사유도 중대하고 명백한 게 지금까지는 안 보이고 그 절차도 총장이 그 서면 조사든 전에게 의견 준수의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징계가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무리한 징계다. 저희가 1시간 가까이 전격적인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감찰 브리핑 그리고 보신 것처럼 윤 총장에 관련해서 징계를 청구할 것이다. 직무에서 배제할 것이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 속보와 함께 실시간 영상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이 소식은 여기서 이 정도면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내일도 아마 이 파장이 꽤 커서요. 저희가 내일도 이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